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튜브를 사실 안 키려고 했는데, 기록을 좀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저도 주식 공부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시장 자체를 미국 시장 자체만으로 제가 코로나 이후로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지금까지 봐오면서,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초록불에 들어왔던 적은, 특히나 그 초록불의 범위가 이렇게 컸던 적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공부의 깊이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보는 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뭐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경우가 거의 많이 없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 오른 이유가 관세에 대해서 말 한 번 딱 했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나 오르게 됐을까라는 게 저는 물론 저도 그 관세를 중심으로 요즘에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관세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오늘의 주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어,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비단 4월 9일 수요일이죠. 네, 어제 제가 주식시장 대폭락 시나리오라고 해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20% 넘게 떨어진 주식도 있었고, 10%는 뭐 기본으로 떨어진 주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위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를 넘겨주면서까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 1위를 탈환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비트코인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4월 10일 날 이렇게 미국 주식 증시가 오르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7%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전체적으로 오르게 됐고, 특히나 하락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로 위주로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많이 했었고, 엔비디아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거의 90달러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18%나 상승을 하게 됐고요. 애플도 15%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의 200달러 가까이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존과 구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22%나 무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21달러까지, 거의 22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270달러까지로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70달러까지, 80달러까지 어제 내려갔었는데 92달러로 반등을 다시 하게 됐고요. 오라클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139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로 구분해 봤을 때 AT&T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AT&T는 0.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AT&T는 그만큼 하락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AT&T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AT&T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AT&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통신업계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제가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AT&T도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좋아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쉽게 망하지 않는 그런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업 범위 내에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AT&T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도 있지 않았고, 기술주처럼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경제적 해자가 존재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플보다 더 어떻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521달러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5.8%나 상승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헬스케어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보면 상승폭도 높지는 않았다 보니까, 하락폭이 높지도 않았다 보니까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약간 하락이 더 클수록 상승도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주식시장 변동성. 4월 9일에서 4월 10일, 단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 공부를 같이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네이버 증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을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도 아침에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차트로 생각을 했어요. 다우선업 같은 경우도 7.8%나 올랐고, 나스닥은 12.16%, 그 다음에 S&P 500도 9.52%나 올랐어요. 네. 사실상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 500 같은 경우도 등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네. 이거를 한번 조금 세부적인 지수로 보도록 해볼게요. 나스닥을 보도록 해보면 일별 시세로 봤을 때 전일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100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400, 그 다음에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뭐 500에서 70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근데 전일 대비해서 4월 10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0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수치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정말 관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자체가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경쟁이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가 좋을 때는 사실 관세가 관세를 뭐 100% 때리든 50% 때리든 그렇게 국가별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뭐 50만 원, 뭐 40만 원, 이때는 지금 관세가 높더라도 아이폰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되는 거, 그거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과 같은 기업이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심해지게 되면은 S&P 500 같은 또는 나스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더 크게 흔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뜻은 정말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역사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일 다시 5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S&P 500이 4,900 뭐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5,400으로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점점 더 우리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심한 정도가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변동성을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트레이더처럼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이 기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그 기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이렇게 주가를 따라가기보다도 큼지막한 거시적인 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에 어떤 것이 영향을 크게 주나. 그 크게 주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럼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또는 내가 앞으로 공부할 기업들의 관세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테슬라, 팔란티오, 엔비디아, 아이온큐 주로 이렇게 네 개의 기업들, 그다음 아처 에비에이션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만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진 않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미국 국방부나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칩을 생산하거나 칩을 판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물론 존재하죠. 근데 그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 그 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의 영향,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해질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사실 아이온큐나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아직은 소규모 테크 기업들은 사실 아직 미국 내에서도 명확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관세 자체보다도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사실 엔비디아랑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안두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안두릴이 어떤 그 기업인지는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메타까지 이렇게 네 개의 기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소비 시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고객들의 소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1등 기업들, 정말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야후 파이낸스에서 주요 뉴스들을 한번 제목 위주로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사진이 대표적으로 나오면서 Stocks historic burst comes with worst case scenario of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까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뭐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피하게 됐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Trump turns with another quick pivot on tariffs.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의견을 변경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변동이 어떻게 보면 뭐 오늘 그 S&P 500이 5,400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shock pushes US and China toward decoupling cliff.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US와 그러니까 미국과 차이나 중국을 동시에 이렇게 푸시하고 있다,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도 미국의 자체적인 의견이 될 수 있겠죠.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변동 항목도 여러분들이 이 구글 금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네. 그럼 이 주가가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왜 올랐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히나 최대 변동 항목 중에서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처럼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초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변동을 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뉴스, 세계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봐보면, 뭐, 나스닥이 12% 폭등한 건 24년 만이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상승폭이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조금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함께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나온 이 투자의 기술이란 책을 보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아직 사서 보진 않았는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얇더라고요. 근데 얇은데도 이 내용이 좋아 보여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 한국 제목을 보기보다 이 원제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Art of Execution.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투자 자체라기보다 execution, 그러니까 어떤 실행의 예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똑같은 종목을 사고 팔아도 왜 나는 돈을 잃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본격적으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알파 전략과 멀티에셋 전략에 1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목차를 함께 살펴보시면 크게 봤을 때 1부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다음 1장의 토끼 손실에 덫에 빠진 자. 그다음에 2장이 조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암살자, 손절 기술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절대 돈을 잃지 말자. 그리고 너무 빨리 팔지는 마라. 그리고 손절 이유를 조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기 간략하게 교보문고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도록 해보면 대부분 투자자는 뼈아픈 손실을 겪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회고하고 공부를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나서 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서 손실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아니면 그냥 재수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꾸물거릴 뿐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봐보면 온갖 편견에 휘둘리며 머리가 뒤죽박죽된 상태로 결정을 미루고 시간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시간을 두고 그냥 주식을 이렇게 박아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거. 그 기업이 정말 현재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변경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리더십은 어떤지, CEO는 바뀌었는지, 유상증자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들한테 주가가 올라가는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시간만 두고 가만히 돈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으로 이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어려워하니까 다른 사람 유튜브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책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추천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다시 돌아와 보면 온갖 편견에 휘둘리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휘둘려서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 결정을 미루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문제를 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주식 투자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전 투자 책 같은 걸 읽어보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 성격 또는 나의 현재 자본에 맞게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을 봐보면 토끼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지만 당신은 다르다. 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뭐 여기 제목이 봐보면 손실의 덫에 빠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지가 결국 두 가지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매수나 매도 뭐 이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인상 깊은 부분이네요. 사냥꾼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한 핵심 이유는 그들의 역투자 스타일 때문이었다. 사냥꾼들은 가치 투자자였으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매도할 때 매수함으로써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했다. 이 부분이 사실 바로 어제와 같은 상황이죠. 어제처럼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했을 때 사람들은 매도를 하면서 도망치게 될 텐데 사냥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꾼의 접근법은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연말 세일 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구매를 미루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투자에선 연말 세일처럼 상점 밖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거나 상품을 노리는 다른 사냥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주가가 폭락하면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4월 9일 어제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제가 주가가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저렴할 때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이 말과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주가가 언제 오를지, 그 다음에 언제 어떤 기업이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기업, 특정 산업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라고 하면 헬스케어 또는 뭐 빅테크라고 하면 빅테크 또는 코카콜라처럼 소비재라고 하면 소비재들, 맥도날드 같이 사람들이 직접 먹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먹는 것들 또는 코스트코 같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산업군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기업들이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서 폭락이라고 하는 게, 뭐, 폭락의 기준도 스스로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10% 떨어지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뭐,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이 아니라 폭락을 했을 때, 10% 하락을 했을 때 나는 그 주식을 하나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만의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원칙을 세워 나가시면은 그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들리면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조금 괜찮아 보여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초보자를 위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목차가 나와 있는데, 목차가 조금 저는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봐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음, ETF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주식보다는 채권이 좋을 때 해당 ETF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뭐 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지수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자산은 빅스 ETF, 인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QQQ, 그 다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보면 뭐 레버리지 활용하는 것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서처럼 자신의 투자 성격에 맞게 또는 자신의 현재 자본 상황에 맞게 목차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본 상태 또는 나만의 투자 성격에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크로 투자법, 그러니까 현재 경제 사이클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AI 기업에 대해서 이 14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AI 기업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책의 이 후반부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줄 정리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당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I 혁명 시대 명실공히 최고의 수혜주를 투자하고 싶다면 엔비디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반도체 기술 전쟁의 최대 수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TSMC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뭐 최대 수혜 기업이니까 뭐 TSMC 투자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왜 최대 수혜 기업일까를 한번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내가 지금 AI 기업에 대해서 AI 기업들이 사실 14개라고 여기 적혀 있긴 한데 미국에는 AI 기업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어가요. 네. 상장된 기업만 하더라도 사실 50개가 넘어갈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 뭐 AI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기업이 어떻게 현재 어떤 산업에 속해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책들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AI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AI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것도 속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다음 네트워크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투자 성격에 맞도록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골라보시면서 최신 투자 공부법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가 동향과 그 다음에 책도 같이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함께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막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순간이 분명히 또 올 수 있을 텐데 이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생각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 흔히 말하는 투자 공부를 하면서도 투자를 하면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어, 잠을 잘 자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